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해주고도 욕을 먹을 때가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특히나 그게 돈과 관련된 문제라면 두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도 뻔뻔하기 짝이 없는 남편과 시부모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이가 부득부득 갈릴 지경이네요. 도대체 얼마나 더 양보하고 희생해야 성이 차는지 끝까지 해달라는 소리만 하다 결국 이혼까지 해버렸습니다. 결혼할 때 집안 형편이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 남편만 착하고 성실하면 모든 게 순탄하게 흘러갈 줄 알았어요. 저한테 바보 멍청이라고 욕을 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남편을 잘못 본 것도 맞고 양쪽 집안의 차이를 너무 쉽게 생각한 건 역시 큰 실수니까요. 남편이랑 제가 결혼 전까지 모아왔던 돈이 합쳐서 8천만 원이었고 거기에 시부모님께서 여기저기 모아서 2천만 원 보태주셨어요. 그렇게 1억이라는 돈으로 결혼식이며 혼수까지 넉넉하게 해결을 할 수 있었지요. 당시 시부모님 상황을 생각하면 2천만 원도 큰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감사하다는 마음이 더욱더 컸죠. 그럼에도 시부모님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저희 친정부모님이 집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공짜로 아예 주신 건 아니고 몇 년이고 편하게 신혼집으로 쓰라면서 빌려주신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빠 명의로 되어 있는 30평대 아파트에 살림을 꾸렸고 거기다 남편이 타고 다니던 낡아빠진 차도 바꾸라며 현금으로 2천만 원을 내주셨어요. 말이야 집을 빌려주신다고 하긴 했지만 제가 외동이라 언젠가 저한테 물려주실 아파트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남편의 차 같은 경우에는 취업할 때 구입한 작은 소형차였는데 정말 낡기도 낡았고 덩치가 큰 편인 남편이 타고 다니기에는 꽤나 불편했는데 친정부모님의 도움으로 커다란 SUV를 신차로 구입하게 되었네요. 새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의 표정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이렇듯 집도 친정부모님이 해주시고 차까지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다 결혼하고 2년 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친정에서 도움도 꽤나 많이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가지고 남편 기죽이고 싶거나 따로 생색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희끼리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겉으로 크게 내색은 안 했지만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최소한 고마운 마음은 가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마운 마음은커녕 그 인간들은 끝도 없이 바라기만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수준의 부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빠는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오랫동안 몸담아 오셨고 엄마는 약사예요. 벌써 15년째 개인 약국을 운영하고 계신데 두 분 다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유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또 하나 행운인 건 아빠나 엄마 두 분 다 정말 가족밖에 모르신다는 겁니다. 특히 가족여행을 참 좋아해서 1년에 한두 번씩은 해외로 가족여행을 다니거든요.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가족들이 화목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게 확실히 도움은 되잖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 달에 최소 두 번은 부모님과 캠핑을 간다던가 아니면 1박 2일로 전국의 유명 관광지라는 곳은 전부 돌아다니며 살았어요. 하지만 결혼을 한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하지 못해서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두세 달에 한 번은 함께 여행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은 합니다. 남편은 같이 가자고 해도 싫다 했어요. 솔직히 제가 남편 입장이라도 장인장모랑 같이 여행하는 건 좀 불편할 수 있다 싶어 굳이 싫다는 사람에게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당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대신 내가 부모님이랑 시간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말라고 부탁은 했습니다. 초반엔 남편도 별말 없더니만 이상하게 올해부터 자꾸 시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기도 시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 친정부모님이랑 여행을 가는 게 부러우면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욱이 여행 경비 같은 문제는 친정부모님께서 전부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뭘 자꾸 보내드린다는 표현을 쓰는 건지 조금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친정부모님이랑 여행을 갈 때마다 제가 몸만 따라가는 것 같아 밥이라도 한 번 살라치면 엄마나 아빠 두 분 다 질색을 하십니다. 네가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까부냐고 하시면서 나중에 신랑이랑 근사한 데 가서 데이트나 하라고 하시죠. 이런 상황인데 남편은 뭐가 그렇게 서운하다고 말을 하는 건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작년에 시어머니께서 환갑을 맞으셨거든요.
평소 남편이 시부모님 여행 보내드리고 싶다고 말한 게 떠올라 그때 제주도 여행을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경비는 저희 부부가 전부 부담을 했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결코 만만한 비용은 아니었지요. 이제 어느 정도 징징대는 건 좀 줄었겠구나 싶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걸로 사람 속을 뒤집더라고요. 요즘 해외여행 한 번 안 가본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서 자꾸만 우는 소리를 하는데 막말로 저희 친정 부모님이 부자라고 해서 저희까지 부자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저는 결혼하고 마음이 많이 급해진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최대한 빨리 돈 모아서 저희 힘으로 집을 사고 싶었거든요. 물론 아빠는 천천히 신혼을 즐기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빠 집은 아빠 집서라고 생각해요. 상속을 받는 건 말 그대로 나중의 일인 거고 대출 걱정 없이 맞벌이를 하는데 집 한 채 정도 우리 부부 힘으로 마련하지 못하겠냐는 마음이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집값이 보통 비쌉니까?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아봐도 20평대 아파트 하나 사려면 못해도 6, 7년은 넘게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속편하게 해외여행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냐고요. 저는 남편한테 지금은 솔직히 힘들다. 집을 장만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통장에 1억은 모아놓은 후에 시부모님 해외여행을 시켜드리던지 하자 말했어요. 시부모님 두 분 다 연세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건강 상태도 아주 양호하시거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우리 장래는 언제 준비한답니까? 친정 부모님은 당신들이 열심히 벌고 모은 돈으로 여행을 다니시는 건데 왜 남편은 자기가 서운하다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한두 번 징징거리다가 말겠지 하고 크게 대꾸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모처럼 시부모님 모시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저는 남편이 해외여행 타령하는 게 순전히 남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어머님께서 갑자기 밥을 먹다 말고 그러시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금까지 다녀본 외국 나라들이 어디 어디냐고 물으시면서 본인들은 제주도 갈 때 말고는 비행기 한 번 못 타봤다고 니네 부모는 팔자도 좋네 하고 말씀하시길래 딱히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해외여행 이야기는 식사가 끝날 때까지 멈출 줄을 몰랐고 결국 아예 대놓고 해외여행 한번 보내달라며 생떼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서 나이를 더 먹으면 놀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줘서 못 논다고 아픈 데 없이 움직일 수 있을 때 가봐야 좋은 것도 구경할 수 있지 않냐입니다. 그리고 동네 아줌마들 중에 자식들이 해외여행 한번 안 보내준 사람은 본인들 뿐이라는데 그럼 작년에 제주도 여행은 누가 시켜준 건지 되묻고 싶었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계시는데 만나기만 하면 무슨 하와이나 동남아 같은 곳으로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나 봐요. 사실 며느리랑 시부모랑 무슨 원수지간도 아니고 저렇게까지 가고 싶어 하시는 해외여행 못 보내드릴 게 뭐가 있나 싶다가도 조금의 미안한 기색도 없이 요구하는 게 얄밉더라고요. 하지만 결국엔 보내드리기로 마음을 바꾼 건 오로지 안쓰러움 때문이었어요. 얼마나 가고 싶으시면 며느리한테 저러실까. 어머님 말씀대로 돈이야 있다가 없는 거지만 건강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건강하실 때 해외여행 한번 보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마음을 먹었고 마침 2개월 정도 후에 만기가 되는 적금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동남아시아 쪽으로 한 5박 6일 패키지로 보내드리는 걸로 결정을 했네요. 처음 가보는 해외여행이니까 자유여행보다는 패키지가 나을 것 같았고 여행이랑 경비까지 넉넉 잡고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싶었죠. 남편이랑 제 월급 합쳐서 600에서 700만 원 사이인 상황에서 시부모님 효도 관광으로 200만 원은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나름대로도 진짜 큰맘 먹은 것도 사실이고요. 기쁜 마음으로 어머님께 전화를 했고 고맙다거나 기뻐하실 어머님의 반응을 기다렸는데 글쎄 동남아시아라는 말을 들으시자마자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제가 상상했던 어머님의 반응과는 완전히 달랐죠. 자기는 냄새나고 못 사는 동남아시아 같은 나라들 말고 근사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얼마 전에 TV 홈쇼핑에서 본 게 있다면서 저한테 무슨 링크 하나를 보내주더라고요. 미국 유럽 쪽이 아니면 보내준 링크로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라고 하시길래 저는 황당한 심정으로 전화를 끊고 링크를 눌러 들어가 봤습니다. 아니 글쎄 거기엔 무슨 크루즈 여행, 상품이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특가라고 적힌 글씨 밑에 빨간 글씨로 커다랗게 금액이 적혀 있었거든요. 개인당 299만 9천 원이라고 말이죠.
물론 초호화 크루즈 여행치고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여행 자주 다니시고 가족 여행으로 해외도 많이 다녔지만 인당 3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여행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호텔 같은 데는 따로 알아봐서 예약을 하고 비행기 표도 따로 끊어서 알뜰하게 다녀오는데 첫 해외여행을 300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을 보내달라니요. 시부모님이 뻔뻔한 면이 있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네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곧바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보내준 링크를 보여주면서 나는 더 이상 당신 부모 감당 못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요. 따로 부업을 하던 알바를 하던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은 손 떼지 말고 직접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라 했어요. 아니 없는 형편에 큰맘 먹고 200만 원짜리 여행 보내드리려 했더니 고맙다는 말은커녕 600짜리를 들이미는 게 어느 나라 매너냐고 따지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의 호의를 개무시하는 시부모님, 해외여행 일은 없던 걸로 하자 그랬습니다. 물론 어머님께도 따로 전화드렸고요. 그냥 제 심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서 저희 형편에 도저히 크루즈 여행은 못 시켜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곤 전화를 끊었네요. 그리고 며칠 후 제가 혼자서 난리칠 때 가타부타 아무 말도 없던 남편이 그냥 애초에 보내드리려고 했던 동남아시아 여행이라도 보내드리자고 제안을 하길래 당신 잘난 부모님하고 이야기는 된 거냐 물었어요. 물론 시부모님이 동의를 했다고 해도 이미 빈정상할 대로 상해버린 제가 어떻게 했을지는 몰랐겠지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머님은 이왕 이렇게 사단이 난 이상 자기는 크루즈 여행이 아니면 안 간다고 남편한테 매일같이 난리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뭐 중간에서 남편이 어떻게든 동남아 여행으로 조율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우선 저한테 먼저 미안하다 말부터 해야 하는 게 순서 아닐까요? 누가 봐도 억지 부리고 생떼 쓰는 게 딱 보이잖아요. 아무리 자기 부모님이라고 해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남자라고 믿었던 제가 등신이죠 뭐. 아무튼 나중에 이혼할 때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중간 역할 하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완벽한 착각입니다. 남편이 했던 건 중간 역할이 아니라 크루즈 여행을 동남아 여행으로 바꾸려고 노력한 것뿐이에요. 저에 대한 어떤 이해와 배려도 없었는데 그게 무슨 중간 역할입니까? 시부모님 해외여행으로 인한 저희 부부의 갈등은 하루가 다르게 심해져 갔고 황당하게도 이혼이라는 말은 제 입이 아니라 남편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시부모님이 남편을 제대로 구워 삶은 모양이더라고요. 저같이 돈만 밝히고 고집센 여자랑은 못 살겠다고 하길래 저도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당신이 이혼하자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무서워할 줄 아냐고요. 시간 질질 끌거 없이 내일 당장 법원부터 가자고 그 전에 일단 당신 짐부터 이 집에서 전부 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도 지지 않고 두세 시간 만에 짐을 빼더군요. 저는 남편한테 짐 다 옮겼으면 우리 아빠가 사준 차도 가져다 놓으라고 했더니 그때 살짝 남편의 눈이 떨리긴 했습니다. 준 거 다시 뺏는 게 얼마나 유치하고 치사한 일인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딴 남편 같지도 않은 인간한테 베풀 예의나 호의 따위는 눈꼽만큼도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완벽하게 남남이 되어버렸죠. 아직도 저희 부모님께 죄송한 건 남편과 이혼 절차가 끝난 후에 그동안의 사정을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사실 너무 죄송하기도 했고 언제 말할까 타이밍만 보다가 적당한 시기를 놓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자초지종을 처음부터 싹 다 들으시더니 그딴 경우 없는 인간들이 우리 사돈이었다는 게 믿을 수가 없다며 저더러 빠르게 선택 잘했다고 하시네요. 남편이랑 살면서 아둥바둥 돈 때문에 얼마나 치이면서 살았는데 그깟 해외여행 하나 때문에 이혼을 선택할 줄이야. 제가 사람을 잘못 봐도 너무 잘못 봤나 봐요. 친정에 들어온 지 몇 개월 되는데 친정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솔직히 친정에 들어오니 이렇게 마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생각했고 그동안 저 혼자만 열심히 살아보려 안절부절했던 것 같은데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남편이라는 인간은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든 안정된 가정을 꾸리려 노력해왔던 모든 시간들이 허무하게만 느껴지네요. 그나마 애 없을 때 헤어진 걸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까요? 이건 여담이지만 그렇게 호기롭게 먼저 이혼하자 선포했던 남편은 결국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론 크루즈 여행도 시켜드렸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 후로도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주 난리도 아니었나 봐요. 뻔한 남편 월급으로 감당이나 되겠습니까? 할 수 없이 따로 나와 살고 있다며 문자를 보내왔길래 괜한 수작 부리지 말고 평생 혼자 살라고 충고해줬네요.
당신 같은 남자는 절대로 결혼을 해서는 안 될 팔자라고. 행여나 나처럼 불쌍한 여자 또 만들지 말고. 조용히 니네 부모 여행 보내드리고 하면서 조용히 늙어가라고 말했더니 꼴의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 후로는 아무런 연락도 없네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좋죠.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하지만 일단 결혼을 했으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게 자기 가정 아닐까요? 정작 같이 사는 와이프 생각은 무시하면서까지 자기 부모 챙기려는 남자가 정상은 아니잖아요. 자식이야 어떻게 되던 말던 해외여행 타령이나 하는 시부모나 그걸 효도랍시고 꼭 들어드려야 한다는 남편놈이나 제 입장에서는 그저 이기적이고 비상식적인 인간들이었고 이제라도 탈출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귀하게 얻은 기회니만큼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어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었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